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신한 천일염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목진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5라운드째 들어서서 드디어 모든 팀들이 승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연패에 빠진 팀들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이 연패를 끊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1, 2라운드 이렇게 패하게 되면 팀 흐름 자체, 또 팀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패를 끊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결하는 두 팀 가운데도 승점이 간절한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는지 오더와 함께 현재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5연승을 달리는 가운데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 천일염이 중위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거두는 팀은 그래도 치열한 중위권 싸움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오늘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패하는 팀은 또 7위, 또 8위로 이렇게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 판이네요. 네. 자, 오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고대국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만났네요. 네, 3대1로 원성진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고요. 한태희 선수는 아직까지 뭔가 이 새로운 팀으로 이제 올해 새로운 팀으로 옮겨서 조금 아직 자신의 분위기를 아직 좀 찾지 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국 속기대국 성지윤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대국인데요. 한 판의 대국을 펼쳤는데 이 대국이 그때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KBS 바둑왕전에서 반집 승리를 이세돌 선수가 거둔 적이 있었고요. 내용면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송지윤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오늘 대국도 사실 뭐 이름값이나 모든 면에서 이세돌 선수가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송지윤 선수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진 강한 신의 기사입니다.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류수왕 선수는 현재까지 4연패, 그리고 이지연 선수는 1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해서 지금 3연패를 기록 중인데 두 선수 승점이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승점이 간절하고요. 오늘 이기는 선수는 연패 탈출을 하겠지만 또 지는 선수는 또 잔혹한 연패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자, 4국에서는 박정환 선수와 안국현 선수 4판의 대국을 펼쳐서 박정환 선수가 4연승을 거두었네요. 네. 박정환 선수가 뭐 랭킹이라든지 상대의 전적면에서 모두 앞서고 있고요. 안국현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인 좀 장기전 그리고 미세한 끝내기 바둑 이런 쪽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속기 대국입니다. 최재영 선수와 한상훈 선수. 이 대국은 어떨까요? 두 선수의 기풍은 극단적으로 좀 대조적인데요. 최재영 선수는 정말 인파이터고요. 한상훈 선수는 좀 부드럽지만 질긴 이런 면을 가진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페이스로 바둑을 끌고 가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오더를 봤는데 삼국 속기 대국에서 이제 연패를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끼리 만났는데 다행히도 한 선수는 승리를 또 거두지만 한 선수는 계속해서 연패를 겪게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연패 중이었고 상대도 연패 중이었고 바둑을 이겼는데 왠지 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이길 건 또 이겨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 궁금합니다. 자, 5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신한 천일염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 천일염의 5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한태희 선수가 눈에 띄네요. 네, 팀을 옮기고 첫 라운드에 정말 깜짝 싹파를 하고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본인 본연의 모습을 찾지 못. 과연 어떤 선수가 연패의 사슬을 끊어낼까요? 화성시 코리오의 류수왕 선수, 신한 천일염의 이지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제 몫을 똑똑히 해주고 특히 이지연 선수는 항상 높은 승률을 올리던 선수였는데 아마 연패가 좀 익숙치 않을 겁니다.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많은 대승부사와 또 패기 넘치는 신예가 만났습니다. 오늘 아주 기대되는 한판이고요. 이세도 선수가 뭐 사실 최근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만 또 역시 정말 승부사답게 농심신라면배에서 한국 대표로 발탁이 됐죠. 네. 송지훈 선수는 최근에 BJF 팀의 설현준 선수 자, 이세도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자, 백은 양화점으로 출발, 그리고 흑은 화점 소목으로 둔 다음에 이곳을 걸쳐가니까 백이 이제 우하기를 나래자로 걸쳐서 교환을 시켜두고 우상 쪽으로 돌이 향했습니다. 최근 또 붙여서 2단저 치는 수가 대유행을 하고 있죠.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예전처럼 나리자로 달리는 정석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하기의 입구자로 두는 수도 네. 한동안 또 두어지지 않았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두어지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백이 이렇게 걸쳐가면 받질 않고 흑이 이쪽을 양걸침한다던가 하는 수법이 많이 두어졌었는데 이제 예전에 알파고 마스터의 대국에서 백이 이제 씌워가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시움 당하면 왠지 갑갑하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최근에는 뭐 이렇게 또는 날일자로 받는 수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오히려 입구자로 두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덤이 없던 시절에는 예전에 이제 슈사쿠, 혼인부 슈사쿠가 이 수는 뭐 바둑의 룰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항상 좋은 수일 것이다라고 네. 했었는데 덤이 커지면서 사실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백 쪽에서는 백으로는 이 수를 가끔 두었지만 흑으로는 잘 두지 않았습니다만 바둑의 정말 패러다임은 돌고 도는 것 같네요. 최근에 다시 이 수가 재조명되고 있고 네. 날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이 날일자 두는 수도 일본 바둑에서 간혹 두어졌습니다만 현대 바둑에서는 거의 안 두어지다가 다시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서 다시 재조명받아서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바둑들을 공부를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다시 이제 어렵게 책을 구해서 어렸을 때 일본 그 위기 명인 기성전이라는 네. 유명한 이제 책이죠. 그 책들을 어렵게 구해서 다시 보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의 정상급 기사들은 어떤 바둑을 두었고 또 시간도 긴 바둑인데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의 바둑을 두었는지 이렇게 관전기와 함께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수를 연구하기보다도 거기에 담긴 또 이야기들이 재밌어서 많이 그렇죠. 보기도 했는데요. 네, 관전기 자체가 워낙 재미있고 맛깔나게 이제 썼기 때문에 최근에 뭐 더위를 집에서 더위를 그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우상귀로 밀어갔는데 지금 우변에 백 모양이 커지기 전에 흑도 하나 네, 수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수법이 있죠. 갈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또는 바로 들여다보는 수도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손을 대지 않으면 백이 어딘가에 하나
네, 오면은 우변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뭐 갈라친다든지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세돌 구단이 사실 올 초 정도까지만 해도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을 좀 본인은 잘 사용을 하진 않고 또 상대가 사용을 해왔을 때도 자꾸 이렇게 틀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AI 수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기사들보다는 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농심배 예선이라든지 다른 바둑을 보면 뭐 삼삼도 상당히 이른 시점에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박진석 해설위원이 얼마 전에 영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아자왕 박사를 만났었다고. 네. 혹시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뭐 이제 인공지능과 뭐 바둑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 또 뭐 알파고에 관한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 등등.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발달이 빠르니까 또 어떤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좋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알파고가 이제 은퇴한 것에 대해서 저랑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 콩링원이라는 이 예웨이핑 구단의 아들이자 네,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사 같이 갔었는데 우선은 알파고가 은퇴한 것에 대해서 저와 그 콩링원 그 선수 모두 상당히 아쉬움을 표했고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까 그 잠깐 얘기를 해주셨을 때 아자왕 박사를 만나셨다고 하길래 왠지 좀 연예인을 만나는 네,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제가 네. 조르고. 근데 바둑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정환 선수의 팬이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마침 또 박정환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 있네요. 네. 우변에 두지 않고 바로 좌위로 양걸침을 두었습니다. 백도 보통 붙이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네. 어느 쪽으로 붙이는 게 더 좋을까요? 어렵네요. 양쪽 모두 다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일감이고요. 뭐 양쪽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두는 수는 거의 사라진 것 같죠? 예전에는 간혹 그래도 이렇게 선수를 뽑고 다른 큰 곳으로 가는 수들 두어졌었는데 요즘에는 좀 완착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좀 느슨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이제 인공지능 바둑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거의 둔 바둑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대부분 붙여서 두는 것 같고요. 요즘 바둑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귀에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 다 그냥 AI의 수법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3이 아니면 지금과 같이 양걸침. 사실 이 날이 작으셨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도 역시 영향을 받은 수이기도 하고 우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흑도 응수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네, 많이 두어지는 수는 찌르고 젖히는 수죠. 찌르고 젖혀서 호구 치고 이을 때 이 정도로 두게 되면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요. 젖히는 것은 막아서 이렇게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젖히는 수보다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찌르는 수가 더 많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두는 수도 간혹 두어지긴 합니다만 이것은 흙이 좀 급한 느낌이 있어요. 좌변도 백이 다가오는 것이 많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자, 하변 쪽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백도
좌변 쪽으로 다가와서 바로 여기서부터 좀 급전, 바둑이 급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겠고요. 네. 그리고 좌변 쪽에 지금 뭐 백이 행마를 해서 이쪽부터 싸움이 번지더라도 서로 간의 우변에 먼저 누가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백이 붙여진 자리가 백돌을 잘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네, 흙이 찔렀을 때 이어서 모양 좋게 연결을 할 수가 네. 있고요. 다음에 이 자리도 서로 간의 급소입니다. 백이 느는 곳과 흙이 호구치는 자리, 이 자리도 급소이고, 우선은 일감은 높게는 낮게 다가가는 것이 흙을 이제 압박하면서, 이 흙을 압박하지 않으면 백만 좀 몰리고 백만 뜬 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압박을 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예를 들면 높게 가볼까요? 높게 두고 밀 때 이쪽을 느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면 흐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두어갔습니다. 다음에 나와 끊는 수를 노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곳에 흙돌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백의 모양이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고 행마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좀 늘어둔 곳은 아주 두텁고도 돌 전체에 힘을 실어주는 수이고요. 네, 밀어 올리는 자세도 좋습니다. 이곳엔 백이 나중에 나와 끊는 수는 맛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강하게 밀어 올려서 하변 쪽에 흙 진영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역시 리듬을 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 밀어서 하변 쪽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좌변을 행마하는. 네. 네. 이곳을 두점머리를 젖히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은 빈삼각이 아니라 흙도 강하게 젖혀갈 겁니다. 끊어서 흙도 모양이 급해 보이지만 이곳은 단수를 치고 두 점을 단수 치게 되면 백이 받는 것은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요. 네. 지금은 한 칸 뛰어서 가장 튼튼한 수를 선택을 했네요. 두 점머리보다는 한 칸 뛰어서 우선은 본인의 돌을 좀 강하게 또 두텁게 안정시켜 놓고 보자라는 뜻입니다. 흙도 좌변 돌이 좀 급해지겠는데요. 네, 이제는 두지 않으면은 백이 호구 치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수도 가능하기 네.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될 것 같아요.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입구자 한다든지 해서. 네, 상방 간의 요초고 두지 않으면 역시 그 자리가 아프다는 네. 거죠. 시움 당하게 되면 안에서 잡히지는 않겠지만 안에서 좀 억울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선을 긴다든지 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 자리는 절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의 백의 선택이 조금 고민이 되겠습니다. 돌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는지도 조금 어렵네요. 방향 자체가 좌변 쪽에 하나를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네. 아예 손을 빼고 우변 쪽을 가는 것도 있겠고요. 지금의 선택이 조금 어렵습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이 자리가
호구 자세가 네.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호구 자리에다가 두 점머리까지 겸하고 네. 있어서 급소의 느낌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흙집을 지어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나중에 들여다보면 흙집을 지어준 것 치고는 중앙이 또 그렇게 두터운 형태도 아니라서 조금 꺼려지는 느낌이 있네요. 오히려 이적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예 손을 돌려서 이런 곳에 오는 것도 한 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나 또는 멀리 가운데 정도로 벌리는 것도 있겠고요. 선택지가 정말 네. 많은데요. 여기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형태에서는 이쪽이 급소라고 많이들 이제 하죠. 네. 이선 나래자. 이것은 바로 흑도를 이제 미생으로 만들어 놓고 같이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 좌하 쪽에서의 전투, 좌하 쪽에서의 접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역시 여기서 황준영 선수가 좀 고민을 많이 하죠. 당장 다음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어떻게 두어도 한 판의 바둑이지만 어떻게 짜나갈지가 이 바둑의 골격이 여기서 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신중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지 네. 어렵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찔렀다는 것은 흙의 약점을 바로 노려가겠다는 네, 뜻이 아닐까요? 찔렀다는 것은 끊어서 잡겠다라는 뜻일까요? 잡는 것은 백도 깔끔하고요. 흙도 빵 따는 자세가 네. 괜찮고요. 흙도 하변 쪽이 아주 두터워지기 때문에 네. 서로 좀 얻는 하나,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넷, 흙도 뭐 불만은 다섯, 없어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쪽으로 가네요. 자, 이세돌 선수도 신중하죠. 지금은 잡는 한 수이긴 한데 그 다음 변화를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흑에게 공을 넘기는 거네요. 우선 본인의 돌을 확실히 안정시켜 놓고 네. 흑을 굳혀준 느낌도 있지만 우선은 본인의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던 돌을 안정을 시켜두고 흑에게 공을 넘겨서 흑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좌변을 돌지 우변을 돌지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백도 안정을 취한 만큼 흙도 하변이 두터워졌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도 지금 신중하게 뭐 당연한 수에서도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다음 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아까는 사실 백이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흑이 좀 고민할 차례입니다. 송지효 선수가 공을 상대에게 넘기면서 이세돌 선수가 이제 고민을 할 차례고요. 네. 만약에 좌변을 둔다면 어떤 식으로 좀 둬야 될까요? 좌변도 뭐 둔다면 치열하게 둔다면 이쪽으로 와서 서로 돌이 얽히고 얽혀서 행마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붙이고 끊어서 정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돌은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네. 대신 백도 가볍게 이 한 점을 버리고 좌변 쪽을 이제 모양을 좋게 만들 수가 네.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기는 조금 아쉽고요.
30초. 하나, 둘, 셋, 아예 손을 빼고 네. 우변 쪽 가는 것도 다섯, 여섯, 있을 것 같고. 일곱, 여덟. 네. 음. 그런데 씌우는 수는 조금 의외네요. 우변의 간격이 워낙 넓어서 들어가도 충분히 네. 괜찮은 간격이었는데요. 지금 이 수는 하변 쪽을 키우겠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바로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에서 씌워갔다는 것은 백을 이제 아래쪽을 눌러놓고 하변 쪽 모양을 키우겠다는 뜻인데 이곳은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눌러놓더라도 한 수 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가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우선 많은 기사들이 우변 쪽을 둔다고 한다면 갈라치는 수나 뭐 들여다보는 수나 이쪽을 더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세돌 선수는 우선은 중앙 쪽으로 두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의 의미는 여기는 이어달라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는 백이 이쪽으로 두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많이 연구되어 있고 이제 뭐 끊어두고 띄어서 이제 여기서 바꿔치기 변화가 일어나는 진행이 많은데 네. 그 변화가 나왔을 때 이 교환이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30초.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셋, 계속해서 눌러가기 네. 쉽다는 걸까요? 네. 다섯, 여섯. 그렇다면 백이 그냥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세돌 선수의 전략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눌러놓고 이 변화를 기다려서 이 교환을 이득으로 만들겠다. 그럼 송지훈 선수도 당연히 간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어서 흑이 계속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면 후속 작전을 펼칠 때 오히려 이 돌이 악수가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흑이 변으로 벌릴 자리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없앤 건데요. 먼저 백돌이 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간단한 내수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세돌 선수도 이 셋, 쉬운 수와 이수는 다섯, 전략이 여섯, 담긴 수고 일곱. 송지훈 선수 역시 이은수는 당연히 들여다봤는데 이은수이기 때문에 쉬운 수 같아 보이지만 상대의 이 전략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좀 비틀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해두고 다시 한번 협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변에서 좀 자리를 잡겠다는 뜻일까요? 양쪽을 가르면서 그렇죠. 우변에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30초. 하나, 애초부터 모양을 키우려는 셋, 구상은 아니었네요. 네. 이 시운수가. 이렇게 두고 여길 두려고 했는데 이제 백이 여덟. 최근에 유행하는 진행처럼 한 칸을 씌워서 받아주면 이제 그렇게 두려고 했는데 백도 지금처럼 잇고 나온 수는 당연하고요. 전장이 우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좌변 쪽도 서로 급하거든요. 네. 백이 둔다면 이 자리가 아주 좋고 흑을 몰아갈 수가 있는데 흑이 우변 쪽에서부터 전단을 마련해서 급하게 풀어가고 있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귀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붙였습니다. 네, 요수는 집으로도 선수로 득을 보자는 뜻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 가령 저쯤에 있거나 호구쳐서 집으로도 조금 득을 보고 이렇게 모양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30초. 뜻으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선수의 스타일은 역시 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구상, 자신만의 독특한 발상과 구상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내는 기사고요. 보통 이세돌 구단을 상대하는 이세돌 선수를 상대하는 기사들이 그래서 초반부터 좀 돌과 돌이 맞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좀 아웃복싱 스타일로 가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야 상대적으로 이제 승률을 높일 수가 있고 중국의 대부분의 30초. 하나, 기사들이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셋, 이세돌 선수를 넷, 상대할 때 다섯, 여섯. 이제 바로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는 좀 무난하게 판을 짜면서 네. 끝내기로 이끌고 가고 부분에서 조금씩 잽을 날리면서 득을 보고 이런 쪽으로 판을 짜죠. 두 번째 라운드였나요?
박하민 선수가 이제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때도 네. 그런 큰 싸움보다는 부분에서 조금씩 득을 보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던 네.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송지훈 선수도 기풍 자체는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거든요. 네. 원래 힘이 워낙 좋고 네. 또 뒷심이 좋고 버티는 힘이. 네, 오늘은 여섯, 아직까지는 일곱, 좀 여덟,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할까요? 상당히 무난하게 짜고 있고 지금까지는 백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좌하기에서도 착실하게 바로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안정을 시켜 놓았고 뭐 우변 쪽도 양쪽이 갈라져 있지만 어느 돌이든 간에 이제 상대가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송지훈 선수가 판을 잘 짜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칸 뛴 수도 흐름을 구하는 수인데요. 네, 역시 좌상귀에 걸쳐둔 수와 맥을 같이 하는 수인데요. 네. 걸쳐두고 백이 뛰면 이런 식으로 상변을 자연스럽게 구축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 교환이 없다면 뛰어두고 백이 아예 손을 돌려서 흙 모양이 생기는 것을 방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걸쳐둔 것이 30초. 이제 하나, 흐름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 쪽은 의외로 늦게 구워지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우상귀 백도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어울린 바둑인 것 같고요. 이제 서로 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백은 좌하기 쪽, 좌변 쪽 흑돌을 날이자로 두면서부터 추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넷, 흑은 다섯, 이 돌과 그렇죠. 지금 우하에 있는 돌 양쪽 모두 당장은 급한 공격은 아니지만 서서히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는 여기를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장면에서도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역시 공격을 먼저 생각을 하죠. 집으로 큰 곳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공격 쪽으로 바둑을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이어두겠죠. 자, 흑이 먼저 우하기 백도를 공격해 갔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 천일염의 5라운드 네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네, 이세돌 선수가 정말 단단하게 두네요. 지금 백이 붙여 이었을 때 이곳을 양호구를 쳤죠. 호구를 쳤죠. 네. 집으로는 느는 것이 득인데 지금 이 수는 30초. 돌이 여기에 있으면 백이 중앙으로 탈출한 다음에 백이 하변 침투를 했을 때 이 돌이 오히려 허하다는 거고요. 가장 단단하고 빈틈없게 지켜두었습니다. 그러자 백이 하나 젖혀서 안정을 취해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네요. 이제 슬슬 초반을 포석을 마무리를 하고 중반 쪽으로 접어들면서 서로 지킬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글쎄요,
지금까지의 골격으로 봐서는 큰 전투가 일어날 곳은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요. 네.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면서 두는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이세돌 선수도 여기를 30초. 호구 쳐서 선수를 잡고 둘, 붙여간 셋, 것은 좀 넷, 쉬어가겠다라는 다섯, 느낌이 있죠. 여섯, 그래서 흑이 호구를 쳤을 때 여덟. 백도 손을 빼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일단은 백도 튼튼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 자리도 처음 탐나는 자리이긴 했는데요. 네. 네, 반대로 이곳을 두다가 흑이 선수를 잡고 이곳을 흑이 두게 되면 백의 사활도 사활이지만 하변 쪽이 또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저치인수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고 이제는 붙이고 끊어서 역시 좌변 쪽 정리를 합니다. 이 한 점을 30초. 하나, 늘거나 단수쳐서 셋, 늘거나 하면은 이제 다섯, 이돌도 여섯, 수습이 되고 백이 선수를 잡고 큰 여덟. 자리를 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랭킹이 이제 랭킹 시스템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5위로 밀려났다고 네. 하죠. 5위 밖으로. 이세돌 선수는 늘 1위와 2위 자리에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세대 교체가 또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자리를 선점을 했네요. 네, 그곳이 집으로도 크고. 자, 여기서가 궁금하네요. 여기서 송진 선수의 다음 작점이 어디가 될지. 역시 작전의 기로거든요.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두 점을 압박하는 뭐 작전이 될지 아니면은 역시 좀 아웃복싱 스타일로 간다면 한 칸을 뛰어서 받게 한 다음에 젖혀 이어서 아예 집으로 가는 바둑을 둘지 네. 양쪽 모두 가능하고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정말 긴 바둑으로 이끌고 가는 거겠고요. 다섯, 그것이 아니라면 뭐 바로 침투를 하게 된다면 좀 급박한 흐름이 될 수가 아홉. 있습니다. 역시 송지훈 선수는 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원래 힘이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전투를 피할 수가 없겠네요. 여기서부터가 중반전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뭔가 큰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미생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을 갈라서 공격을 하겠고요. 붙인다든지 해서 이돌과 이 전체 백돌을 연결시켜주면 일곱, 이런 쪽에 백돌이 와서 연결이 되면 흑이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를 가나요? 그 자리도 선수라고 보는 건가요? 다음에 꾹 좀 틀어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긴 막는 수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네요. 흑돌이 연결만 잘 되어 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이쪽을 당장 차단을 해서 양쪽을 30초. 하나, 갈라놓고 싸울 줄 알았는데 우선은 넷, 상당히 다섯, 두텁고 침착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아마 송지훈 선수도 막히는 것이 좋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뚫고 나올지 아니면 상변에 있는 돌을 연결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막히는 것이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백이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이제는 정말 흑이 양쪽을 갈라가게 되면 이 한 점이 너무 외롭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예 그쪽으로 단수를 쳤어요. 축은 아닌데 그래도 나와 달라는 뜻이죠. 네, 축은 아닌데 나온다면은 이렇게 흐름을 타서 네. 쭉쭉 밀어가겠다. 여기 몇 집 보태줬지만 지금은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미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 흑석점이 약해지니까 그것을 노린 건데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나와줄 일은 없고 나중에 네. 오히려 이 백도를 전체를
뭐 차단해가는 쪽을 노릴 겁니다. 우선 여기는 당장 서로가 두지는 않겠고요. 자, 시어 간수는 백에 연결하는 자세가 좀 궁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공배 두면 연결을 좀 유도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두면 연결은 됐지만 우선은 정말 공배 연결이고 급소를 맞아서 겨우겨우 연결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30초. 하나, 조금 둘, 셋, 넷, 멋을 부린다면은 이런 곳을 붙여서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행발을 하고는 싶습니다. 아, 냉정하게 그냥 연결을 합니까? 참 마음으로는 심정상으로는 참 두기 좀 싫은 곳이긴 한데 저는 그런데 이세돌 선수의 이 착수 선택도 약간 저에게는 의외인 것이 저는 여기도 그렇고 이수로도 그렇고 붙이는 수를 예상을 했거든요. 붙여서 우선은 양쪽 돌을 갈라놓고 좀 공격을 하는 수를 예상을 했는데 이세돌 선수의 지금 이 시선은 이쪽에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갈라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수 후속 수단을 보고 있네요. 네, 지금도 붙여가면서 이런 곳이 지금 이제 절대 선수로 듣고 있고 이 돌을 전체를 끊어가겠다는 거예요. 백의 형태도 아직 불확실하고 자 여기서 뭔가 좀 큰 전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받아주는 것은 뭔가 왠지 흙이 하고자 하는 대로 네. 끌려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뭐 3-3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같고 최강수는 치받아서 끊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치받네요. 네, 송지윤 선수는 뭐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바둑, 자신의 스타일대로 이제 강하게 두고 있고요. 이렇게 둔 이상 또 끊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에서 거의 이곳이 승부처라고도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둘, 셋, 바둑 골격 자체가 사실 초반에 끝나니까 여섯, 정리가 많이 됐어요. 네. 여덟, 아홉. 지금 이곳이 우선 첫 번째 전투이자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요. 흙은 좌변 쪽에 이선으로 내려빠진 자리가 이 흑도를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여기를 막고 여기를 넣을 수 있으면 백이 아주 좋거든요. 네. 흙이 비상시에는 일선으로 좀 비굴해 보이지만 넘어가는 수도 이선에 늘어져 있는 수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귀 쪽에 좀 재미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데요. 일곱, 여덟. 자, 송지훈 선수가 이제 한번 세번 썼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여기를 두고 늘게 되면 백의 모양도 이쪽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데 네. 여길 끊는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견 딱 봤을 때는 막았을 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곤란하지 않을까 보이지만 유명한 이제 맥점이 있죠. 네. 입구자로 두어서 차단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이어서 유명한 맥점이죠.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송지훈 선수도 여기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둬야 되나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흙이 뭐 이렇게 두고 좌변을 손에 넣을 수 있고요. 단수를 치고 또 쌍립을 서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이야기겠네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어서 상변 쪽에 덩치를 키워서 무겁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 이제는 여기 이런 식으로 두면 좌변을 버리되 상변 쪽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흑도를 미리 무겁게 만드는 수순이네요. 네, 이 수를 두지 않고 그냥 쌍립으로 두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단수 치면 이 돌은 아무도 받지 않겠죠. 재빨리 이 두 점을 수습을 하겠죠. 네. 그래서 미리 단수를 쳐서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고요.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또 살리지 않자니 빵따냄이 또 두텁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저는
초읽기를 한 번 쓴 것에 대해서도 조금 놀랬네요. 빵따냄을 허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어디를 두더라도 이 빵따냄은 정말 30줍짜리 가치 이상의 빵따냄이기 때문에요. 뭐 설마 이런 곳을? 아니죠. 네. 근데 여기 둘 거면 초읽기 한번 사용한 것이 조금 아깝긴 합니다. 자, 역시 무겁게 만들어두고 쌍립하는 것이 괜찮은 행마로 보이고요. 네. 송지윤 선수 전혀 이 대선배를 맞아서도 또 이세돌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전혀 뭐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바둑 패기 있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어떻게 정리를 해갈까요? 흑도 좌변도를 또 버리기에는 많이 네. 아쉬운데요. 흑이 붙여갔잖아요. 흑이 네. 붙여가서 백이 좀 약했던 곳을 흑이 붙여갔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힌다면 뭐 흑의 대실패입니다. 뭐 지금은 이 수밖에 없어요. 단수 친 걸로 그냥 한 점을 나가지 않을까 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비슷할까요? 잠시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수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나가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양단수 형태가 됐잖아요. 네. 있는 수가 없을 때. 30초. 자, 지금 나와서 우선 좌변은 접수가 됐는데요. 좌변은 흑이 이 두 점을 손에 넣었는데 문제는 백이 이런 곳에 왔을 때 이 돌이 이제 그냥 잡히게 된다면 백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또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냥 나갔어도 백이 이으면 결국은 여기를 호구 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호구 치고 여기 돌이 오는 게 좌상적으로도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진행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있느냐 호구 치느냐인데 있는 것이 그래도 좌상 쪽에 나중에 맛을 노릴 때 또는 30초. 집으로 하나, 조금이라도 나아 보입니다. 자, 이제 네, 거기 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 돌이 그냥 잡히면 물론 여기도 흑이 꽤 수확을 얻었지만 이 돌이 아무 맛 없이 그냥 잡히면 흑이 좀 많이 싱거워 보이고요. 네, 그냥 버릴 사람이 아니죠. 이선수 네. 구단이 여기를 이제 바로 나오는 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 과연 이 돌이 뭐 잡힐 것이냐, 잡힐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젖혀서 이제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직근 끊어가는 수가 성립한다면 위험하겠지만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도 모험입니다. 이쪽 돌 자체의 공배가 별로 없어서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직근 끊어가는 것은 백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세돌 선수는 뭐 이제 송지훈 선수는 바꿔치기라고 생각하고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텐데 네, 이세돌 선수의 여섯, 뭐 일곱, 생각하는 여덟. 거는 기세 좋죠. 이세돌 선수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가 아니다. 네. 만약에 흑이 살아간다면 백이 또 별 볼 일 없어지고요. 네. 살아간다면 백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돌이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 돌이 중앙으로 붕 뜰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네. 자, 백이 바로 이렇게 끊어가지는 못했고요. 지금 셋, 이 수는 네. 당장 그래도 다섯, 이 끊는 수를 보고 여섯, 있기 때문에 흑으로 하여금 뭐 이런 식으로 치받아서 두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획도 연결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말로 건너붙이는 수가 통렬하겠는데요. 네, 그냥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건너붙이는 수가 성립을 하죠. 이제는 나오더라도 호구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은 흑이 안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30초. 것은 하나, 역시 좌변 쪽이 꽤 크게 들어갔죠. 네,
집으로만 15집 정도, 그리고 백이 집이 날 여덟, 곳까지도 아홉,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돌이 살아가는 순간 백이 집 부족이라는 거죠. 원래는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집으로 균형이 잘 맞아 있는 바둑이었는데 지금 이 돌이 살아가는 순간 백이 다른 곳에서 큰 집이 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 바둑이 중반을 지나쳐서 종반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집이 상당히 부족한 채로 종반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또 2선 쪽을 두었는데 왠지 좀 까끌까끌해 이세돌 보이네요. 선수 제가 뭐 예전에도 해설할 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돌이 몰리게 되면 우선 이 돌이 어떻게 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의 기사는. 네. 이세돌 선수는 항상 수습할 때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타격을 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습을 하면서도 공격적인 타겟을 한다고 할까요? 지금 이수도 분명히 여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흠집을 조금이라도 내고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힐까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선 붙여가는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흙이 붙였을 때가 나중에 상당히 백의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수가 될 수가 있고요. 차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냥 차단하는 것은 치받고 넘게 되면 백이 사는 것만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두 점이 따냄 당하면 안 되니까요. 30초. 하나, 둘, 우선 이수를 셋, 흙은 노리고 있을 넷, 테고요. 자, 다섯, 들여다봤습니다. 여섯, 들여다본 일곱, 본수에 대해서 여덟, 아홉. 역으로 뭔가 이제 흙도 연장책으로 두었지만 연장책과 동시에 이어주면 이 돌이 탈출할 때 뭔가 도움이 되고 네, 있거든요.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뭐 치받은 다음에 입구자로 나왔을 때도 이 돌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0초. 송지훈 선수도 하나, 둘, 좀 셋, 비틀어가고 싶은데 다섯, 여섯. 자, 있기는 싫어서 우선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른 수가 있을까요? 찌르고 나오겠다는 걸까요? 아,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두면 아까는 그냥 이어주면 말 그대로 그냥 활용당한 거거든요. 활용당해서 흙이 나오는 것이 수월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급하게 만들어서 흙으로 하여금 그렇게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두지 않겠다. 네.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이 돌이 여기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나올 때. 최소한 씌우는 수는 어렵거든요. 당장 연결이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쪽이 뚫려버리죠. 서로가 30초. 하나, 어떻게 하면 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네. 있을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마음은 백이 조금 더 급하네요. 아홉. 이제는 이런 돌이 이제 잡히면 바로 승부가 끝이겠죠. 흑돌이. 네. 잡힌다고 본다면 끝이지만 딱 봤을 때 잡힐 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맛도 남아있고 중앙 쪽으로 나갈 때도 여기에 대한 바로 씌우는 봉쇄 수단이 없다면 잡힐 돌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흙이 좌변 쪽에서 먼저 득을 보아놨기 때문에 네. 백이 조금 심적으로는 초조할 수가 있겠어요. 흙이 또 살아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중앙 백돌들이 네. 갑자기 또 뜨게 되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쪽 부분 선수가 될까요? 우선은 집으로도 큰 곳이고 이제 한 타임 쉬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네. 받아준다면은 당연히 이득입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흑은 여기서도 우선은 흑 입장에서도 선수를 잡기 위해서 뭐 이 선으로 붙인다든지 쉽게 여기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선으로 바로 붙여가죠. 그냥 받아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교환이 됐을 때 30초. 흑이 손을 하나, 빼더라도 둘, 잡힐 돌은 아니거든요. 네. 중앙 들여다보는 수도 선수로 듣고 있고 안영이 일곱, 공간이 넓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설마 또 한 번 미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를 두어놨잖아요. 네. 그 수의 의미는 이렇게 두면 이 교환 자체로 이쪽을 찌르고 끊는 수는 방비가 됐거든요. 네. 뭔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니면 아예 30초. 정말 공격의 모든 것을 셋, 걸 다섯, 생각이라면 여섯, 여기까지. 집으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여덟, 나중에 느는 수까지 당한다면. 열. 두 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마를 보고 가는 거죠. 이 대마를 잡으러. 이것은 정말 이 돌이 사느냐 죽느냐 사활승부가 되거든요. 네. 서로 엄청나게 겁나는 진행이 되는 거죠. 백의 입장에서 좀 더 떨리긴 해요. 이렇게 되면. 여전히 좌상귀에 또 네. 뒷맛이 남아 있고요. 여기에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대담한 작전을 구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갑니다. 지금은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풀지 않으면 그냥 정리가 되는 순간 이 돌이 살아가고 살아가는 순간 백돌이 뜨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최강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최강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또 나오는 자세가 또 괜찮기 때문에 우선 정말 강한 승부로 갔습니다. 문제는 역시 이쪽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네. 우선 흑은 이제 갇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길 끊었을 때도 조금 네. 좀 모양이 일단 끊어잡는 자세가 깔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인 작전으로 갔어야 되나요? 여기 치받아서 이 교환까지 했으면 집으로는 손해겠지만 방어막, 이 그물은 그래도 좀 더 촘촘하거든요. 지금 이 끊어잡힌 것이 아픈 것이 따내고 있는 수가 선수라고 보면 네. 약점이 양쪽으로 생겼어요. 여기 끼우는 수 당장 지켜야 되죠. 하나, 근데 당장 끊는 수가 남았단 말이에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따내고 있는 것도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끊는 수가 당장 생겼고 흑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끊어가나요? 선수는, 어린 후배와 길게 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린 후배와 길게 가면 갈수록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피곤한 일이 많을 거라는 것을 네, 그런 생각은 길게 갈 생각이 없네요. 여기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바로 뭐 이쪽이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쪽에서 상변에서 승부가 나겠네요. 이 네. 바둑은
자신 있게 끊어갔고요. 또 정확- 일단 안녕이 30초.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세,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도 이 수상전을 뭐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읽은 것은 아니겠지만 모양으로 딱 판단을 했을 때 이 수상전이 내가 잡힐 일은 없다. 흙이 잡힐 일은 없다고 지금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사실 엄청나게 흙 입장에서도 떨리는 작전인 것은 혹시 뭐 비기나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도 여기 이제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감한 작전이자 네. 또 이세돌 구단이 확신을 가지고 끊어갔습니다. 30초. 형태상으로는 여기는 단수를 셋, 쳐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흙이 호구쳐 오는 여섯.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네, 단수 치고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 이 급소는 여기 당하는 것이 조금 아픕니다. 만약에 아. 있게 되면 여기가 백의 입장에서는 흑의 수를 줄이는 급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상전이 되겠고 흑이 뭔가 타협을 여기서라도 뭐 주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먼저 둘 수도 있겠네요. 이 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수도 보고 있거든요. 손을 빼면 진짜 두네요. 백이 이쪽으로 따내면 여기를 나갔을 때 공배가 메어졌기 때문에 네. 흙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여기를 이었으면 그야말로 뒤가 없는 서로 간의 수상전인데 뭔가 여기 찝히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찝히는 순간 흙에서 또 확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무가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정말 시간이 몇 시간짜리 바둑이면 있는 수도 뭐 차분하게 읽었을 텐데 30초. 지금은 하나, 우선은 본인의 수를 늘림과 동시에 넷, 바깥쪽으로 나가는 수를 여섯. 보고 있습니다. 7, 8, 9, 1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조획기. 여기까지 받아주는 것은 그때 있게 되면 흙이 수도 늘었고 뭐, 지배 형태도 생기고요. 네,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지만 눈 모양을 만들 때 여기도 반집 눈 반개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전이 백이 찝어져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딴에서 마지막 두어야 될 것 하나, 같네요. 백은. 둘. 백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것 네. 같은데요. 따는 다음에 백도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흙은 여기 두면 이제 탈출됩니다. 네. 탈출되는데 백도 여기를 끊어서 이 패를 버티면서 흙을 추궁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송지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상귀의 백이 끊을 때 흙도 셋, 속점을 버리는 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를 끊으면 이제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를 끊으면서 돌 3개, 2개라고 해서 3개를 살리면 안 되고요. 여기를 단수 쳐서 흙도 사는 수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이 패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바둑이 뭐 생각보다는 끊어갔을 때는 바로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찌어찌 또 타협의 길로 갈 수도 있겠고요. 배에 지지 않죠. 네, 이 패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맞고요. 네. 송지훈 선수도 기세가 좋네요. 지금 뭐 이쪽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 여기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패를 해소한다든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막히는 자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는 뭐 100만 불짜리다. 여기는 뚫어놓고 어떻게든 승부를 하겠다. 뭐, 게다가 우변에 있는 흙들도 왠지 좀 탐이 나고요. 네, 아주 좋은 곳이고 이렇게 두고도 버틸 수 있다라는 다섯, 여섯, 자신감이고 패기입니다. 송지훈 선수 오늘 아홉. 네, 그것도 팩감을 겸한 이 붙이는 수를 없앴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자상기 형태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튼튼해졌는데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이 패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흙이 좌상 쪽의 팩감을 계속 써갈 것 같고요. 네. 백이 패를 해소하는 것이 과연 이쪽의 선수인지. 사활해요. 네. 뭐 대바꿔치기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여기를 흙이 한 수 두어서 잡고 여기가 흑백도 잡을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은 한 점 끊어 잡든지 이쪽을 단수 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한 수 더 떴어요. 한 수, 두 수에 추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추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두고 들어가서. 자, 송지훈 선수가 선배님이라고 사정 안 봐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재밌습니다. 가장 멀리 뛰어 들어갔습니다. 네. 당장 지금 사활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골치 아픈데요. 단수 치고 백도 자충이지만 먹여치는 수는 따내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수단이 30초. 없죠. 하나, 둘, 셋, 자, 이거 뭐 네. 오히려 흙 쪽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히려 흙 쪽에서 좀 급해진 느낌이 있는 것이요. 자, 지금 그래도 붙인 수는 좋은 수인 것 같네요. 여기 단수가 선수이고 만약에 백이 다 물러나 준다면 이제 패로 버티겠지만 다 물러나 준다면 마지막. 이렇게 두어서 공색 하나만 사는 수는 남아 있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지금 흙이 가령 이렇게 두어서 살기는 사는데 보시면 단수 쳐서 따내는 것도 백에 걸리죠. 그리고 나서 좌 쪽으로 손이 돌아가면 이것은 백이 잘 됐어요. 근데 백도 계속해서 끊어가는 수는 없을까요? 그러네요. 이렇게 두때 끊어도 30초. 문제네요. 하나, 둘, 큰 문제입니다. 여기 두면 그냥 하나 단수 쳐 네. 두더라도 사활이 걸려 있거든요. 아, 이거 뭐 오히려 흙이 오히려 흙이 좀 골치 아프게 됐네요. 바꿔치기가 된다면 딱 봐도 이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상기 흙은 그냥 잡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부분적으로는 잡혀 있는데 이렇게 버티는 것, 이쪽과의 수상점만 제외하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잡혔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세돌 선수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좌상귀의 백도 그냥 잡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까요? 뭔가 여기를 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늘어도 잡혀 있습니다. 늘어도 이렇게 추궁에 들어가면은 좌상 쪽도 잡혀 있고요. 네. 자, 거기를 두는데 문제는 끊는단 말이에요. 이세돌 선수도 혹시 그 수를 못 본 게 아닌가? 저도 사실 못 봤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이제 안으로 받아주면 사는 수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왜냐면 악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쪽과 패를 하는 맛도 없앴고 네. 느는 것은 너무 쉽게 잡혀요. 하나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두면 아예 패맛 뭐 전혀 없습니다. 30초. 손을 뺀 걸 보아하니 다음 수가 좀 없었던 걸까요? 궁금하네요. 이세돌 선수가 착각을 한 건지 이렇게 두려고 둔 건지 아직까지 얼굴에는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네. 끊는 수를 만약에 봤다면 여기 교환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둘, 악수거든요, 지금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지훈 선수도 정말 기세에 뒤지지 네, 않네요. 전혀 뭐 위축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 패기 있게 두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백이 이바둑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된다면 하나, 단순히 크기로만 비교해도 이쪽이 더 네. 커 보이죠. 넷, 다섯, 그리고 원래는 흑이 여섯, 이 백을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여기 끊어서 아홉, 애초에 그걸 생각하면은 흑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백이 일선을 단수 쳤을 때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이 교환들이 다 두어서 깔끔하게 죽인 셈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보다는 더 맛을 이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수익기 부분에서 상변 쪽에서는 조금 이세돌 선수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지훈 선수는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장 두텁게 두면서 이런 수가 상대를 더 괴롭게 합니다. 이 수가 왜 괴롭냐면 나중에 이쪽과의 수상전 또는 놓고 따낸 수를 강요한 네.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흑이 누르면은 이 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릴 수가 있는데 그 공격을 이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여기를 늘거나 또는 이 선으로 추궁을 하면서 우변 흑돌을 공격할 때도 상당히 두텁게 모양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수예요. 그러고 보니 우변흑도 아직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네, 지금 뭐 여기를 는다든지 또는 이 선으로 시중 간다든지 아직도 흑이 괴로운 부분이 남아 있고요. 네. 자, 지금 2단 저치인 수는 백도를 가르고 나오겠다는 뜻일까요? 네, 아니면 어떤 정리의 한 뭐 정리하는 방법일까요? 느낌이 있네요. 여기를 단수치고 늘면 부분적으로는 백도 해결이 되는데요. 네. 당장 이 한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가 나중에 흑이 찌르고 급소가 남아 있고 마지막 급소도 남아 있고 뭐 둘, 셋, 이런 곳을 네. 끊고 나서 뭐 여섯. 이쪽을 움직인다든지 맛을 남겨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바둑을 정리하기가 조금 쉬워지겠는데요. 네, 여기만 큰 약점 없이 막혀 있다라고 본다면 이 돌도 나중에 백이 이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몇 개는 안에서 놓고 따내야 되고요. 집으로도 네. 나중에 많이 당하는 형태가 되고요. 넷, 다섯. 이세돌 선수도 지금 부분적으로는 자충의 형태이지만 여기를 계속 이제 쭉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끊는 수가 우선은 있습니다.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수가 성립하거든요. 단수 형태로 잡혀버리죠, 백이.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끊을 때 이렇게 이어야 단수를 되는 칠 수가 없겠네요. 네. 마지막 이어야 되고 둘, 그때 단수 치고 넷, 뭔가 이 돌을 크게 몰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역시 끊어갔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도 좀 마음이 급해요. 바꿔치기 자체는 당연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중앙에서 뭔가를 전단을 구하지 못하면 이바둑이 좀 흐름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송지훈 선수가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5라운드 4경기 신한 천일염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